버스나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객사업인데 여객사업의 운수사업을 보면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그러니까 화물차나 버스를 운전할 수 없다라는 조항인데요. 오늘은 화물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직접 수행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 사고는 화물차 이제 택배 기사님이셨었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자기가 이제 배송 순서가 바뀌었대요.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배송지로 이동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제 좌회전. 원래는 이제 유턴을 해서 와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이제 좌회전으로 해서 공장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길을 지나고 있었던 자전거가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가 이 화물차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걸 보지 못하고 후미 쪽에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다친 그런 사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가가지고 선이 끊어진 데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더 가가지고 유턴을 해서 와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바로 들어가려고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을 하다가 그렇죠. 마주오던 자전거랑 충격을 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네요. 그렇죠. 중앙선 침범 사고였고 그래서 당연히 형사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피해자의 사진을 봤는데 머리가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인 만큼 이제 형사 입건돼서 처벌을 받을 이제 위험에 처해졌는데 처벌받게 되면 이제 생업도 잃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너무 다행히도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변호사도 선임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게 천만 다행이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사건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고요. 형사합의 원만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재판 결과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근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물차나 버스, 운송 차량 이런 것들, 여객 차량 이런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운수업에 대한 자격이 또 같이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못하는 없는, 거죠.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제한 규정이 있어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셨고 당연히 화물차 여기 운수 면허가 있으셨겠죠. 근데 딱 선고를 받은 다음에 일단 그 부분을 걱정을 하셨죠.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규정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제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 금고형이요. 차이를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형벌의 순서는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유기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형과 금고형은 똑같이 구금형이에요. 감옥에 가는 형입니다. 감옥에 가는 형인데 징역형은 노역이 있는 구금형이고 금고는 노역이 없는 구금형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둔 이유는 고의범일 때는 징역형을 법정형으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사고처럼 과실범의 경우에는 금고형을 구금형의 종류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어떤 정도로 볼 때 일부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제 차이를 둔 거고 그 이제 경계를 이 구치소인가요? 형무소 들어가서 그렇죠? 교도소 들어가서 실제로 일을 하는 노역을 제공을 하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체리다 나올 것이냐 그런 차이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다 노역을 한다고는 해요.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움직이는 게 나으니까 교도소에서. 그래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이 법의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을 때는 징역형보다는 금고형이 형량이 낮은 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자격이나 제한이나 이런 걸 두는 데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분 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형 이상이 징역형이 선고돼요. 아니기 때문에 네. 징역형보다 낮은 형이기 때문에 운수업의 자격에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이분이 화물차 운전자가 아니라 버스 기사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버스 여객사업 운수사업법을 봐도 거기에도 역시 징역형이라 쓰여 있어요. 그래서 법조항이 다르진 않은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내 세부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버스 기사 똑같은 유형의 신호위반 사고인데 똑같은 유형의 12대 중대과실 사고인데
그 사고 설명드리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화물차 운전 자격 외에 실제 운전면허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사고를 일으켰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벌점이 부과가 될 텐데 이에 대한 면허 정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이제 면허 취소 정지에 관한 기준에 보면 별표에 있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 중앙선 침범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벌점이 30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상의 사고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는 그 인명피해 한 명당 15점의 벌점이 주어져요. 3주 이상일 경우 이제 15점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인 피해를 냈기 때문에 총 45점의 벌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렇죠. 45점의 벌점이 부여가 되면 1년 동안에 쌓인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 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45점이면 10단위 미만은 버리고 10일 단위로 이제 면허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40일의 면허 정지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생계를 유지한 택배기사가 40일 동안 일을 못하면은 생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제 수단이 있는데 일단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무사고 이력이 있어서 상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벌점에서 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점에서 감해질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0점을 넘지 않으면 아예 면허 정지가 그렇죠. 안 되는 경우가 그냥 생길 계속 수도 운전할 있고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상점을 쌓아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불의의 사고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면허 정지는 되겠지만 면허 정지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특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정지 일수를 10일, 15일 뭐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줘요. 최대 그래서 20일. 그러니까 내가 40일 면허 정지를 받았다고 해도 40일 동안 풀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한 20일 정도로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런 안내를 드렸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벌점이나 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고가 나셨을 때 꼭 이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서 이런 면허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고 대응을 하시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